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7개월째 유지해온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12만 가구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소비 심리는 작년 9.13 대책 직전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 1%대 불과하지만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DLF 사태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작더라도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금리 유목민들이 예금 가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7개월째 유지해온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과 건설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10월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4.7% 줄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보합세를 나타냈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0.8% 상승했습니다. 10월 국제유가는 사우디 석유시설 조기 복구와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8.6으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올랐고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2를 나타냈습니다. 10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12만 가구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국 12만 2천 가구. 전셋값이 하락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 수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 3,400만 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해 전세 보증금의 차익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시군구별 전세 가격 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경우 약 12만 2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주택 중 약 188만 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기준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37.4% 하락했고 단독 다가구는 25.7%, 연립 다세대는 18.5% 내렸습니다. 포항, 울산이라든지 경남, 마산, 창원, 청주, 원주를 비롯한 지방경제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의 전셋값 내림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서울 지역 주택매매 소비 심리가 작년 9.13 대책 직전 수준으로 고조됐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51로 전달 138.6에 비해 1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작년 8월에 155.9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더 올라갈수록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자율이 연 1%대에 불과한데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 속 DLF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작더라도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금리 유목민들이 예금 가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2019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에만 14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입니다. 정기 예금 규모는 올해만 10월까지 72조 7억 원가량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정기예금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740조 1천억 원으로 8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초만 해도 2% 수준이었는데 9월 현재 1.6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대 교통도시로 꼽히는 미국 LA에 모빌리티 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미래 이동성 분야 실증 실험에 나섭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지 시각 14일 미국 LA시가 주관하는 모빌리티 박람회 LA 코모션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목적법인 모션랩을 설립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션랩은 그룹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카쉐어링을 시작으로 로보택시와 셔틀 공유,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각종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 사업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LA 도심 주요 지하철역 인근 환승 주차장 4곳을 거점으로 지하철역 기반의 카쉐어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총 79곳을 오는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30여 년 만에 사라지는 거라 제2의 고교 평준화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른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자사고 폐지 언급을 지난달 말부터 해왔고요. 폐지를 하겠다 발표는 정확히 지난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 이유가 이 자사고 폐지 발표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에서 대표 학군으로 꼽히고 있는 강남 8학군 지역, 그리고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의 전셋값은 실제로 상승하긴 했습니다. 어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구 전셋값은 0.16%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 평균인 0.04%보다 4배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목동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특목고 진학률이 높다고 꼽히는 양천구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달 말부터 상승 기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도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군들을 중심으로 전셋값의 상승이 있었던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상승한 원인이 자사고 폐지 발표 때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자사고 폐지 발표가 있었고 바로 하루 전인 수요일에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 이틀 주요 발표가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강남, 양천구, 노원구의 전셋값 상승 기류가 딱 이 자사고 발표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목동의 경우에는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핀셋 규제를 피해간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이 학군 영향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과거에 이런 정부의 교육정책 발표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던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네,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 변동은 교육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부터 부동산 시장은 교육 정책 발표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흔히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포함된 8학군도 애초에 70년대 그 강남 개발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인구 분산을 위해서 경기고 등 이제 강북에 있는 명문 그 학교를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교육열이 높은 고학력 중산층이 이제 강남으로 대거 유입됐고 자연스럽게 강남 학교들의 이름값이 높아졌습니다. 고급 평준화로 강남 8학군 선호는 더 굳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도 위장 전입을 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강남 8학군으로 시작된 강남 부동산 열기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힌 것도 이 교육입니다. 자사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강남이 아닌 지역에 많습니다. 이 특목고가 생기면서 주변 부동산 상승 기류를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업계는 이번 자사고 폐지 발표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이 발표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그 입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래 10월부터 11월까지는 전세 이동이 많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어제 수능이 끝났으니 전세 이동 수요도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통상적으로 수능 이후부터 겨울방학 사이에 학군 수요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러한 계절적 요인과 함께 최근 교육제도 개편 이슈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학군 선호 지역의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명문고등학교 진학 순위를 나타내는 자료가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는 학원과 주변 아파트 시세 변동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 서비스 이용자가 하루에 6천 명에 달할 만큼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학군뿐만 아니라 학원과 정보까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명문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명문고등학교 진학률, 여기에 학원과 정보까지 부동산 시장의 교육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자사고 폐지 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에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초반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조짐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중에도 이 같은 상승세에 크게 편승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박스권 장세 속에서 각종 테마주만 요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증시 앵커 리포트로 정리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기업들의 실적 감소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비롯해 각종 신테마주가 등장하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눈길을 끌고 있는 테마주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마이크로브와 생태계 바이옴을 합친 말로 몸속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일컫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각종 후천적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네오크레마와 비피도, 제노포커스 등이 관련주로 언급되면서 이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 소식이 전해지며 흑사병 테마주들이 급등락했습니다. 흑사병 관련 백신 및 항생제 업체와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 등의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이글벳 국제약품, 우정바이오, KPX 생명과학, 보령제약, 신풍제약 등이 일제히 급등 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역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론이 불거지며 남선알미늄과 이월드, 부국철강, 남하토건 등 이낙연 테마주가 요동쳤습니다. 반면 황교안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창재지, 성문전자 등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국 테마주로 묶인 화천기계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 등 악재를 겪은 탓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접근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를 승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다만 매우 좋은 진전이 있고 매우 건설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달 10일에서 11일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후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어제부로 3분기 기업 실적 공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장 마감 후까지 이어진 공시를 살펴보니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절반가량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기업들 어떤 곳들인지 그리고 이 부진한 실적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전망 짚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3분기 실적 공시가 마무리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까지 공시가 이루어진 가운데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곳 중 삼성전자 우량주를 제외한 19곳이 공시를 마쳤습니다. 공시된 실적을 살펴보면 19곳 중 절반가량인 9곳이 시장의 추정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9곳 중 3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6곳은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부분적으로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추정치보다 낮은 기업은 삼성물산, 한국전력, 삼성 SDI 등입니다. 이 중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반기와 달리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전년 대비 11% 넘게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연간 적자폭은 작년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추정치 하회 기업 삼성 SDI는 4분기 전망과 중장기적인 전망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는 않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가 어떻게 수익이 턴어라운드 하느냐가 관건인데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어도 3분기 정도에는 분기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기업 19곳 중 9곳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은 분명 부정적인 요소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부정적인 영향은 끝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남은 4분기, 더 나아가 오는 2020년 실적을 주가의 관건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부진에 빠졌던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올해 연말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손해율이 최악의 지점을 지나 내년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높아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올해 1월에서 3월 누적 손해율은 79.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장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들어 대부분 코스피 상승률인 2.68%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4일까지 10거래일 동안 현대해상 8.91%, 삼성화재 3.7%, DB손해보험 3.56%, 흥국화재우 3.12% 등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지금이 민자 사업을 활용할 적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건설업계와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등이 주관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강석호 의원은 3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라며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최근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민자사업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민자사업 최초 제안자에게 최소 5% 이상의 우대 점수를 부여하거나 탈락 시 제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고시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수익성 위주의 민간 제한 사업보다는 정부 고시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수익성이 낮은 낙후 지역 위주로 BTL 방식의 고시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L은 민간이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권을 넘기되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거두는 사업 방식을 말합니다. 건설업계에서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SOC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